안녕하세요. 예. 음양여행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번 시간에 했던 하도 낙서를 얘기했죠. 오늘은 하도와 낙서를 좀 구체적으로.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하도입니다. 하도는 무슨 개념이냐면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황하에서 용모가 뒤에 뭐 그리고 나왔다, 이거는 이제 설하고요. 예? 이 하도가 의미하는 거는 공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이제 화면에는 아마 파란색일 거예요. 흑백으로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파란색, 하얀색으로 했고요. 하나는 우리 오행에 화, 수, 목, 금, 토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숫자를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음양과 상수와 공간이 결합된 거죠. 예, 이런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위는 우리가 서양과 이제 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방위는 입체적인 공간인데 평면에다 그리다 보니까. 근데 옛날 분들은 최소한 동북아에서는 동서남북을 구분할 때 태양이 나의 천중으로 들어오는 거를 남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내가 바라봤을 때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당연히 반대쪽이 북쪽이 되겠죠. 그렇게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남쪽에 있는 거죠. 이쪽이. 그 다음에 수가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북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동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간에다 표시하죠. 혹시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서쪽의 문이 금호문일 거예요. 그 금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쓸 때 이런 개념을 놓아서 문을 쓰는 거죠. 남대문도 숭례문이잖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인이 예할 때 예가 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하면 양수죠. 우리가 수를 배울 때 2 하면 음수죠. 예, 그 다음에 3 하면 양수. 태극수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음수 양수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1, 3, 5, 7, 9는 뭐예요? 양수가 되고 2, 4, 6, 8, 10은 없잖아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음수죠. 자, 음과 양의 결합이죠. 어떤 방향에도 음만 있고 양만 있다는 게 아니죠. 음과 양의 결합이에요. 2, 7, 3, 8. 3, 8을 제일 좋아하시죠? 어디 가면은. 그 다음에 4하고 1, 6, 5, 10. 주체자가 있죠? 이런 거를 음양, 수,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 이런 거를 해서 방위, 말하자면 공간의 개념에 활용하는, 이게 하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자, 그럼 하도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낙서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겠죠? 낙서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화 하면은 오죠, 남쪽. 자시죠? 자, 우리가 육식간지로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죠? 그럼 여기가 동쪽이 되죠? 이 사이사이에 이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과 시간이에요. 인류가 최소한 동북아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공간이 중요하냐? 농업혁명 이후로 정착생활을 합니다. 정착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공간에서 해 뜨고 달이 뜸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4절기 하면은 24절기를 갖고 농사를 짓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어제가 하지가 지났어요. 하지 하면은 여름이 극에 달한 거죠. 근데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거죠. 그러면은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낮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동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지라고 쓰지 않아요. 춘추는 지라고 쓰지 않고 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동지와 하지 사이에
분 나누어졌다. 그래서 춘분, 추분.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동지잖아요. 그래서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우리한테 문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죠. 자, 해 떨어지면 어디 가죠? 집에 가는 겁니다, 원래. 예? 여름에는 한숨 자죠. 왜? 해가 길으니까. 왜? 자연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요즘은 해 떨어지면은 집에 갑니까?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은 이 전기를 발명하신 분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참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게 만들었죠. 예. 자, 그런 거가 왜 중요하냐? 공간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나무가 크는 소출량도 바뀌고 시간이 변화하면서 저는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인류가 만드는 문명, 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게 하도 낙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이게 뭐 이렇게 옛날에 고대 사상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앞에 그림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는 동서남북 방에 딱 돼 있죠. 예, 이거는 양 사이드로 돼 있죠. 1, 2, 3 어디 있죠? 4, 5, 6, 7, 8 있어요. 마주보고 더한 합이 10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서 1이 있으면 상대방은 뭐예요? 9가 되고, 여기는 어디 2가 어디 있죠? 2가 되면 8이 되고, 3이 되면 7이 되고, 4가 되면 6인데 또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거는 음은 음끼리 마주보고 양은 양끼리 마주봐요. 위에는요, 음양이 같이 있죠. 공간에. 이건 시간이에요.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진유, 술해 해서 숫자와 시간과 이렇게 하나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도와 낙서에 표현된 게 실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 알아야 되죠.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앙부일구. 제가 실수를 해갖고 앙부일구 사진을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예? 왜냐면 해시계죠. 해시계인데 해시계는 어디에 가면 있냐면은 박물관에도 있지만 경복궁에 가서도 있고요. 덕수궁에 가도 있고 어디 있죠? 또 창덕궁에 가도 있어요. 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해시계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앙부일구예요. 이걸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우러를 앙자예요. 솥단지 부. 해의 그림자구입니다. 해가 뜨면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읽어요. 그러면 해시계 안에 한자가 뚝 있어요. 그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양 북위 27도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예. 있는데 거기에 이런 한자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한자인데 읽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한자는 읽는데 간간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소전체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소전체라고 하기도 하고 소전체는 작은 거니까 소전이라고 그러고요. 대전도 있어요. 근데 대전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이런 솥단지 같은데 옆에 크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서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 가시면 돼요.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덕수궁이든 가면은 해시계를 보고 해 뜨는 날 가셔야 돼요. 아, 창경궁도 있습니다. 해 뜨는 날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거는 이제 방위상 자를 이렇게 했는데 자, 축, 간, 자예요. 근데 개가 있고 간이 있고 축이 있고 인이 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에다가 갑을, 병정, 무기는 뺍니다. 중앙이 되기 때문에. 예. 갑을, 병정, 무기 빼고 경신, 인계 하면은 12 더하기 8은 20이 돼요. 20에다가 하늘, 바람, 하늘 있으면 땅이 있죠. 하늘 있으면 땅이 있고 산과 바람을 넣어서
4개를 더해요. 그러면 24, 2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과 방향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역에 있는 개와 자축인묘하는 시간과 갑을 병정하는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을 합쳐서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만든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앙부일구예요. 그러니까 앙부일구 해시계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혹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자 정향이다. 그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종묘가 그렇게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자 정향이다 하면 여기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본다? 정을 바라본다는 거죠.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자호선이라고 그러죠. 예, 12시에 만나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자호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묘유선이에요. 그죠? 예, 요거는 산, 바람, 땅, 하늘을 해서 뭘로 표현하냐면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해시계를 정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앙부일구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옆에는 임계가 있어요. 자, 오 옆에는 뭐가 있어요? 병정이 있어요. 묘 옆에는 가불이 있고, 가불, 병정, 어디 있죠? 무기 없다고 그랬죠? 경신, 임계. 거기에 하늘, 건이 있죠? 산, 간이 있죠? 바람, 손이 있죠? 땅, 곤이 있죠? 요렇게 해야 24개를 시간과 공간과 주역, 괴를 포함해서 해.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다? 앙부일구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건물에도 적용해요. 건물에 적용한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면은 경회릉입니다. 네, 선생님들 많이 가보신 경회릉인데 오늘은 너무 어려우니까 경회릉까지는 가지 말고 경회릉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유교 문화를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앙부일구 이외에 어디에 적용됐는지 우리가 그동안 했는지 그런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